여러분, 혹시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도 거울 속 얼굴이 예전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화장품은 어제와 똑같이 썼고, 특별히 무리를 한 것도 없는데 눈가가 더 꺼져 보이고 주름이 또렷해 보이는 날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순간의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73이고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원장님, 더 좋은 크림 없을까요? 시술을 해야만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병원 밖의 삶을 살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시술실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 세수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며 정수야, 너 왜 이렇게 탱탱해? 하고 농담을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라텍 말고 집에서 세수나 제대로 해. 웃음 속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어. 손주랑 사진 찍을 때 괜히 뒤로 숨게 되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레이저도 주사도 아니야. 그냥 세안 습관을 바꿨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세안 속에는 제가 40년 동안 피부를 보며 깨달은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피부가 덜 상처받고 덜 지치게 하는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피부가 돌아온 것 같다 고 말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세수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도 피부가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세안 습관이 달랐습니다. 세안은 한 달이면 60번 가까이 반복되지만 시술은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결국 피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비법은 피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피부가 버틸 힘을 되찾게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어집니다. 보다는 편안해집니다. 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생활 정보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피부는 세안에서 결정된다 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세안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았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너무 열심히 씻은 얼굴이었습니다. 본인은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이미 지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품 팍팍 내서 씻어. 클렌징 오일에 폼 클렌징까지 해. 각질 제거도 중요하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아, 그렇게 씻으니까 얼굴이 더 빨리 늙는 거야.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세안을 때를 벗겨내는 일로 생각합니다. 뽀득해야 깨끗하다고 느끼고 미끌거림이 남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설거지용 접시가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 산성막이 존재합니다. 이 막은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산성막이 아주 섬세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한 세정제, 잦은 이중 세안, 거친 각질 제거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은 반복해서 벗겨지고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게 됩니다. 비닐봉지를 계속 문지르면 결국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중 세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징을 반복하면 피부는 필요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세수 직후에는 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김과 붉어짐,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 당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름은 더 빨리, 더 깊어집니다. 그럼 씻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강도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깨끗함보다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안은 매번 피부를 새로 시작하게 할 수도, 조금씩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개인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세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느낌이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쳐있는 피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빼앗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세안제를 찾지만 밤사이 피부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씻어내면 밤새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다시 벗겨내는 셈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5년 전쯤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피부가 또래에 비해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시술도 비싼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분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냥 평생 꿀로 세수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천연 보습 성분을 풍부하게 지닌 재료입니다. 자기 무게보다 몇 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수분을 머금게 돕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대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 세안은 씻어내면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에 꿀을 아주 소량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숟가락 끝에 살짝 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을 바른 상태로 2에서 3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꿀이 수분을 끌어당기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로 끼얹듯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톡톡 두드리듯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해서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세수 후 당김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 3주가 지나면 피부가 전반적으로 편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소량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침 세안 한 번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개인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의 핵심은 덜 씻고 더 보호한다 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시면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비법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저녁 세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세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낮 동안 바른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 보이지 않는 먼지와 노폐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아침보다 더 강한 세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피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닦으면 더 트러워지지 않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름이 피부에 안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은 오래전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함유되어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는 대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과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순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손의 오염이 얼굴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코코넛 오일을 아주 소량 덜어 손바닥에서 가볍게 비벼 녹입니다. 체온으로 금방 녹기 때문에 따로 데울 필요는 없습니다. 녹은 오일을 얼굴에 올린 뒤 볼, 이마, 턱 순서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힘을 주지 말고 화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티슈나 화장솜으로 한 번만 가볍게 눌러 닦아냅니다. 문지르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열어 번기 언뜻 헹궈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와 가벼운 화장은 정리됩니다. 잔여감이 신경 쓰인다면 약산성이 순한 세안제를 아주 소량 사용해 한 번 더 정리해도 됩니다. 거품을 충분히 낸 뒤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눈가나 목, 팔자 부위에 소량 더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가는 약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이 방법을 며칠간 이어가면 저녁 세안 후 당김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 2, 3회 정도로 시작해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개인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의 핵심은 지우면서 남긴다는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은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시면 다음에 소개할 세 번째 비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이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단계는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하루 동안 흐트러진 피부의 균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식초로 세안한다고요? 피부 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역시 처음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니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환경은 외부 세균을 막고 수분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안을 하고 나면 특히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한 뒤에는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김과 붉어짐 같은 불편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 세안이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적절히 희석하면 피부의 산성 균형을 부드럽게 되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과저산 성분이 들어있어 각질을 거칠게 문지르지 않고도 정돈하는 대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딱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양을 늘린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이 식초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에 부드럽게 끼얹어 주세요. 10초에서 길어도 1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물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듯 마무리합니다. 이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세수 후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김이 줄고 피부 표면이 매끈해진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느껴집니다. 1주 정도 지나면 건조함이 줄고 2주 후에는 피부 결이 정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쯤 지나면 자연스러운 윤기가 도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매우 민감한 분들은 더 연하게 또는 주 1, 2회로 시작하세요. 따가움이나 화끈거림이 지속되면 즉시 중단하시고 물로만 세안해 주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개인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의 핵심은 정리입니다. 더 바르거나 더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흔들린 피부의 균형을 맞춰 주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리한 피부를 다시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비법을 차분히 실천하셨다면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해졌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평소 습관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피부를 안에서부터 도와주는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습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막을 빠르게 제거하고 얼굴을 쉽게 붉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함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세안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외출이 없던 날이나 오염이 적은 날에는 아침 세안은 물로만 헹궈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안제를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세요. 셋째,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지나친 각질 제거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주름과 자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부위를 반복해서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마찰은 오히려 기미와 주름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문제는 힘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피부를 안에서부터 도와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는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고 몸의 균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피부 관리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은 피부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이고 오메가 지방산은 건조함을 줄이는 대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가 덜 지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는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관리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피부 관리는 스스로를 아끼는 습관이지 부담이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덜 걱정하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